국장을 끝내면서 라디오에서 이런 연설을, 근사한 연설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보다는 공 중심으로 평가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보다도 공 중심으로. 문제는 그 다음에 실천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천에 따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말은 좋은데, 그런데 유독 왜 노무현과 김대중에 대해서만 그 말이 적용되느냐? 노무현, 김대중 두 사람에 대해서만은 과보다는 공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공보다는 과 중심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의 2대 주인공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젊은 애들이 이름도 모르도록 주인공이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 놨느냐, 이렇게 되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명박 정부한테 욕을 해야 돼요. 무슨 욕을 해야 되냐? 그 말 좋다. 정식 대통령의 과보다도 공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광화문 광장에, 이 개념 없이 만들어 놓은 이 광화문 광장에 또 다른 세종대왕상 그만 만들고 그 자리에 이승만 동상부터 만들어라 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김길자 대한민국 사랑회 회장님이 그 운동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보여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폐에 올라있는 인물들이 누군지 아시죠? 화폐. 이순신, 세종대왕, 신사임당, 이율곡, 이퇴계 5명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사람 있습니까? 아니 우리 화폐가 지금 조선조입니까? 조선조에서 통용되는 무슨 상평통보입니까? 아니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그 현재의 부를 만든 사람을 인물에 넣습니다. 일본 돈에는 다 명치유신 이후 인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 돈에는 다 건국 이후에 유명한 대통령들 얼굴, 그리고 재무장관 얼굴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그러면 대한민국 돈이 아니다, 조선조다. 그럼 조선조가 나라를 잘 세웠느냐? 우리 민족사에서 유일하게 조선조가 나라를 망쳐가지고 외세의 지배를 받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인물이 없느냐? 박정희 들어가면 안 되느냐? 이병철 들어가면 왜 안 됩니까? 따라서 최소한 이제는 조선조 인물들을 우리나라 화폐에서 조금 나와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배우면 돼요. 도대체 서울 안에 세종대왕상이 왜 이리 많습니까? 덕수궁에 있고 바로 지척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상을 만들 공간을 주면서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한 평도 안 주는 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내년 6.25 상침 60주년 기념 행사를 좌익들한테 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헤게모니가 좌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6.25 60주년 행사를 화해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이것 따지지 말고 평화, 화해를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주제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내년 6.25 60주년 행사를 애국단체의 행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6.25 남침 60년 전쟁이에요. 이거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세계사적 전쟁에서 아마 길기로는 한 2번째 될 거예요. 프랑스하고 영국이 14세기, 15세기에 싸운 그 잔다르크가 나오는 전쟁, 그게 100년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60년 전쟁 없어요. 이제는 전쟁을 끝낼 때가 됐습니다. 무엇으로 끝내느냐? 6.25 60주년 행사로 6.25 전쟁을 끝내가지고 남북한의 전범 세력들을 처단하자. 이게 메인 테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행사를 정부 주도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남친 피해 유족회와 같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에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됩니다. 스스로 돈을 모아서 하셔야 됩니다. 정부 지원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거예요. 뭔가는 해야 됩니다. 뭔가는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이 기회는 영원히 두 번 오지 않습니다. 6.25 남침 60주년 이 기억을 가지고 국가 기억장치가 마비된 걸 다시 살려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피하 식별을 정확하게 하는 분별력 있는 젊은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있으니까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이것은 우리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아이디어도 모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소년병으로 참전해가지고 전사한 사람이 우리가 2,400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14살에서 18살짜리 애모왕이 자기 키보다 컸던 이 소년병 중에는 학생도 있고 학생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를 속이고 입대한 사람 많습니다. 부모한테 이야기하면은 군대에 가지 마라 할까 싶어서 갔던, 그리고 2,400명이 전사를 했어요. 세계 전사상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년병이 2,400명 전사했다. 왜 이거는 교과서에 안 오르느냐? 교과서에 왜 안 오릅니까? 제가 김대중 씨 국정할 때 저는 바로 그 시간에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이승복 기념관에 갔어요. 이승복 기념관. 이승복 기념관 잘 아시죠? 전두환 정부 때 만든 겁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자리도 좋고 그때 다니던 학교도 그냥 남아있고 정말 감동적인 자리입니다. 반드시 소녀들을, 손자들, 이런 현대사를 모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한번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됩니다. 한때 연간 70만 명이 오는데 줄어가지고 이제 한 2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없어졌어요. 저 이야기가. 난 공산당이 싫어요 해가지고 입이 찢어서 죽었다 하는 이것을 오보로 몰기 위해서 친북 좌익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조선일보가 오보했다 해가지고 오보 정시하고 야당 법석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관계자를 고소를 하고 법원에서도 정확하게 가려보니까 역시 이승복 소년 9살, 당시에 속사국민학교 대방분교에 다니던 9살짜리 이승복 소년은 그 외딴 집에 들어온 무장공비가 남조선이 좋으냐 북조선이 좋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 즉각 난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하니까 공비들이 화가 나가지고 대금으로 찌르고 입을 찢어 죽이고 거기 있던 이승복 소년의 두 동생, 젖먹이 동생을 그냥 다리를 들어 올려가지고 떼기장을 쳐서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해서 4사람을 죽였어요. 친북 좌익세력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굳이 왜 이걸 시비를 겁니까? 난 공산당이 싫어요란 말은 안 했는데 괜히 조선일보가 만들어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를 거짓말로, 조선일보로 거짓말하는 신문들을 몰았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조사에 의해서 그 말을 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에 얼마나 그 기념관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도 줄었습니다. 우리가 애국 세력이 할 일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승복 기념관 가기 운동부터 해야 됩니다. 이승복 기념관 가기 운동. 한편 제주도 4.3 평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4.3 사건을 완전히 정의로운 인민들의 민중 동기로 만들고 진압한 경찰과 국군을 학살자로 만든, 국가가 돈을 대서 얼마를 댔냐 600억을 대서 만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을 교육하는 좌경 이념 교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만약 하도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없으니까 아마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학여행으로 해서 글로 보내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국가 돈으로 대한민국을 적개심을 교육하는 이런 공원, 이런 기념관을
문을 닫게 하든지 내용을 바꾸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6.25 60주년 행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